이 선생님은 드디어 해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집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숫자는 올라갔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좁은 월세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부유하지만 외롭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중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만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집값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마음도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값이 올랐을 때 기대했던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세로만 따지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라고, 팔지 않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팔면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결국 다시 집을 사야 하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 수 없다면 그것은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동산 앱의 숫자만 커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를 쫓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첫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김 선생님은 20년 동안 부동산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가서도 주변 집값 이야기만 했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그 지역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고 곧 독립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 보러 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없으니 공유할 추억도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집값은 올랐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식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박 선생님은 집을 2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집들을 마련하기 위해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야근과 특근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드디어 2번째 집을 샀을 때 박 선생님은 55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병이라고, 이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매달 병원비로 상당한 돈을 씁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나갑니다. 집은 늘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그 돈을 치료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덜 벌고 건강을 챙겼더라면 지금 더 행복했을 거라고 후회하십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최 여사님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분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여러 채를 사고 팔았습니다. 재산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최 여사님은 늘 부동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디를 사면 좋다, 지금이 기회다, 계속 조언하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모임에 최 여사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은 늘었지만 친구는 떠났습니다. 재산은 많아졌지만 외로워졌습니다. 넷째는 취미와 여유입니다.
정 선생님은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화구를 들고 나가서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원금도 빨리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림 그릴 시간은 없어졌습니다. 화구는 장롱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호회도 그만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화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잡아도 예전처럼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감각은 무뎌졌고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정 선생님은 후회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대출을 갚더라도 취미를 유지할 걸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림을 그렸더라면 지금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섯째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아껴 살았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집을 사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대출을 다 갚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 다니기는 외롭고 같이 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말았습니다. 현재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인데 평생 지금을 희생하며 살았으니 나중도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집값에만 집착하면 삶이 숫자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한 선생님은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투자가 성공해서 돈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보람,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의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돈은 늘었지만 삶의 의미는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는 자유입니다. 집을 사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야 합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해도 견뎌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와야 이자를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때문에 직장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오히려 자유가 없어졌다고, 집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집을 위해 일하고, 집을 위해 참고, 집을 위해 포기하는 삶이 되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집값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집값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몸, 소중한 친구들, 즐기는 취미,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자유. 이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것들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중년이 놓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이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살지 집값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전화 거십시오. 오래된 친구를 만나십시오.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집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집값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를 균형 있게 지키시며 진정으로 행복한 중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